특히 얼마 전 한 대학에서 쌀 속 단백질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다죠. その主食として世界の中でアジアの方では米が一番中心で伝統的にも来たわけですよね。ですのでそれはもう何千年にもわたる歴史が証明しているわけで、それが間違いなく最適なものの一つであ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お米はこのように玄米として全体があるんですが、その中に中の方の白米にあたるものですね。 탄수화물 결정체로 알려져 있던 쌀 속 단백질의 역할. 結論から言いますと、お米のタンパク質には非常にいわゆる健康に関する良い効果というものが次々と見つかっているんです。非常にそのタンパク質にはでんぷんとは全く違って、ある意味ででんぷんのなんて言いますか、良くない効果っていうようなものを逆に相殺するような、打ち消すような効果がお米のタンパク自体に入っているってことが見つかってきたんです。 백미도 장기간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왜 밥을 비만의 주범으로 알고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주로 먹어왔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 몸 상태도 변합니다. 삼 년 전 한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주식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점차로 쌀에서 빵, 밀가루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함께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으로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 관련 만성질환들, 즉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이 병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나를 보고 싶었죠.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고자 한 연구. 시험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주식으로서 우리가 비교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먹어오던 쌀과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밀가루 음식의 대표적인 주식빵을 비교하는 게 되겠죠. 당뇨 전 단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29명을 모아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임상 시험자 29명에게 매일 3끼의 도시락을 제공했는데요. 백미밥과 빵, 그리고 발화 현미밥. 주식만을 바꾼 식단으로 각각 한 달씩 총 3개월간 진행했죠.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기초 대사량에 맞춰 하루 평균 1,800칼로리에서 2,400칼로리까지 동일한 열량을 먹게 한 후 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식단을 짰거든요. 다만 주식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체중은 다소 빠지는 경향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 하나하나가.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빵그룹이 오히려 체중은 약간 늘고 그리고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결과는 얻었어요. 식후 2시간 동안 관찰했는데요. 빵보다는 밥 종류가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분비했습니다. 포도당으로 볼 수 있는 혈당은 빵이 높았고요. 당뇨의 기준이 되는 인슐린 역시 밥과 빵의 차이가 있는데요. 빵을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났으며 발화 현미밥은 중성 지방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습니다. 3개월간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체중 감소 효과를 봤죠. 당시 임상 시험 대상자를 만나봅니다. 올해 47살인 그는 자전거만 해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기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데요. 하지만 당시 무려 11kg을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낮췄습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도 편하고 타고 나서 피로감도 더 덜한 것 같고 확실히 감량이 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더 자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임상 시험 전 84였던 몸무게를 75kg으로 지켰습니다. 발아 현미밥을 꾸준히 먹고 있었던 그 항상 정량으로 먹는 습관을 고수하고 있죠. 될 수 있으면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그리고 칼로리를 정해서 많이 섭취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유지하려고 해왔어요. 그동안 비만의 주범으로 몰렸던 밥.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는 걸까요? 쌀에 있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인슐린의 분비량을 줄여서 혈당을 서서히 낮춰줘요.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면 우리가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낮아지니까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니까 다른 것을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 등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밥에 다양한 반찬으로 영양을 고루 섭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텃밭을 키우며 건강을 챙긴다는 부부. 오늘 점심 때 먹게 달걀 났는지 확인 좀 해줘봐. 그래요. 한번 가볼게. 남편의 당뇨 진단 이후 전원 생활의 꿈을 앞당겼습니다. 이번 주 회식 자기 얼마나 했지? 3번. 자기 당뇨 환자가 하루에 술 먹는 게 몇 잔인 줄 알고 있어? 식전에 꼭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아니. 올해 52인 남편에게 2년 전 당뇨가 찾아왔죠. 자기 얼마 나왔어? 128. 다행히 오늘은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2년 전인가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또 콜레스테롤 높거든요. 약도 먹고 있고. 아내는 항상 집밥을 고집합니다. 특히 주식인 쌀밥에 신경을 쓴다는데요. 백미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신랑이 조금 당뇨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 높아서 병아리콩이랑 뭐 귀리 등도 좀 섞어 먹고, 또 요즘에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쌀을 조금 넣어서 먹고 있어요. 쌀과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는데 최근엔 당뇨에 좋다는 기능성 쌀도 함께 넣습니다. 빨간색을 띠는 홍국쌀은 누룩곰팡이를 발효해 만든 쌀입니다. 그리고 항상 냄비에 밥을 하죠. 저온 저압으로 요리할 때 탄수화물 속 식이섬유와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답니다. 붉은색 밥이 참 특이한데요. 드디어 부부만의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